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 순환기내과 김도현 교수입니다. 여러분, 단호박을 아무렇게나 드시면 고혈압도 당뇨도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지금 단호박을 그냥 달콤한 간식처럼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게 먹으면 약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혈당을 흔들고 살만 찔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병원에서 단호박을 잘못 드시고 혈압이 더 올라온 분들을 직접 봤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드시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혈압이 내려가고 혈당이 안정되고 체중까지 줄어듭니다. 껍질 하나를 버리느냐 그대로 드시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조리 방법 하나만 바꿔도 약보다 강력한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고혈압과 당뇨 환자분들을 진료합니다. 약만 늘리면 수치는 잠시 낮아지지만 식탁을 바꾸지 않으면 근본적인 개선은 없습니다. 반대로 단호박 같은 식품을 올바르게 활용한 분들은 약을 줄이거나 끊고 건강을 되찾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검증된 식단과 생활 습관 정보를 매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단호박을 약처럼 드시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호박은 심혈관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칼륨이 풍부해 짠 음식을 먹은 뒤에도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을 낮춥니다. 식이섬유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합니다. 또한 불포화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고 심장 부담을 덜어줍니다. 여러분, 단호박을 단순히 달콤한 채소로 보셨나요? 이제는 약처럼 드셔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단호박이 왜 다이어트와 혈당 조절에 탁월한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잘못된 조리법과 성공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단호박이 다이어트에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드셔보니 체중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난 경험 있으시죠? 환자분들 중에도 분명 단호박을 먹었는데 혈당이 출렁이거나 살이 붙었다며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 조리법과 양을 잘못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단호박이 왜 다이어트에 좋은지 수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식으로 드시는 고구마는 100g에 85에서 110칼로리 정도입니다. 반면 단호박은 100g에 40에서 50칼로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반 수준이지요. 이 차이만으로도 단호박이 얼마나 가벼운 식품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칼로리만이 아닙니다. 단호박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밤마다 과자를 찾던 환자 한 분이 찐 단호박 조각으로 바꿨습니다. 3달 만에 3kg가 줄고 공복 혈당도 안정되었습니다. 배가 덜 고프니 폭식도 사라지고 간식 섭취가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입니다. 또한 단호박의 식이섬유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져 혈당 곡선이 완만해지니 당뇨 환자에게도 이롭습니다. 실제로 당뇨로 고생하던 50대 여성 환자가 저녁 간식을 단호박으로 바꾸고 3달 뒤 혈당 수치가 15에서 20mg 정도 내려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단호박을 드셨는데 왜 살이 찌고 혈당이 오르는 걸까요? 바로 잘못된 조리법 때문입니다. 버터, 설탕, 크림을 넣어 만든 단호박 스프 단호박 라떼는 단호박이 아니라 디저트입니다. 칼로리는 2~3배로 뛰고 혈당은 급격히 오릅니다. 이렇게 드시면 단호박의 장점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첫째, 껍질째 찌거나 구워 드십시오. 영양소 손실이 적고 식감도 부드럽습니다. 둘째, 간식 대체용으로 드십시오. 저녁 식사 후 과자 대신 단호박 한두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양을 꼭 지키십시오. 하루 150에서 200g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원칙만 지키셔도 단호박은 체중과 혈당을 동시에 잡는 든든한 식품이 됩니다. 다음은
단호박이 왜 눈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지, 그리고 실제 환자들의 변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오래 쓰시다 보면 눈이 쉽게 피곤하고 뿌옇게 보일 때 많으시죠? 특히 50대 이후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예전에는 책을 하루 종일 봐도 멀쩡했는데 요즘은 조금만 봐도 눈이 침침해요. 이걸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넘기면 안 됩니다. 방치하면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같은 심각한 안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음식이 바로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에는 눈 건강에 꼭 필요한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A는 망막을 건강하게 유지해 빛을 감지하는 기능을 지켜줍니다. 부족하면 야맹증이 생기고 시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국제영양학회 보고서에서도 비타민 A 섭취가 충분한 사람은 야맹증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낮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오래 쓰면 활성산소가 쌓여 눈의 피로가 심해집니다. 이때 베타카로틴이 활성산소를 잡아 눈 노화를 늦추고 시력을 보호합니다. 제가 만난 40대 직장인 환자 한 분은 하루 종일 모니터를 보며 일하다 항상 눈이 충혈되고 건조했습니다. 제가 단호박을 주 3회 이상 꾸준히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3달 후 이분은 눈이 덜 뻑뻑하고 충혈도 줄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단호박 하나로 모든 안질환이 치료되는 건 아니지만 눈 건강을 지키는데 확실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임상에서 확인했습니다. 단호박의 또 다른 중요한 효능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요즘은 감기 한번 걸리면 쉽게 낫지 않고 잔병 치레가 길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떨어진 면역력입니다. 단호박에는 비타민 C와 아연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C는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막으로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을 막아줍니다. 아연은 백혈구 생성을 돕고 상처 회복을 빠르게 합니다. 특히 환절기에는 단호박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만난 6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환절기마다 감기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식단에 단호박을 포함해 비타민C가 많은 채소와 함께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해 겨울 이분은 처음으로 감기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손주들과 마음껏 놀 수 있어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단호박을 눈 건강과 면역력에 더 좋게 드시는 팁도 있습니다. 첫째,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껍질에 베타카로틴과 폴리페놀이 더 많습니다. 둘째, 약간의 기름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찐 단호박에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 드시면 좋습니다. 셋째, 하루 이틀로 끝내지 말고 최소 일주일에 3번 이상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눈과 면역력은 하루 만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야 지켜집니다. 여러분, 이제 단호박이 눈과 면역력에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 붓기와 부종 개선, 그리고 몸속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단호박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다 손발이 잘 붓거나 저녁이 되면 다리가 무겁고 퉁퉁 부으시는 분들, 다음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 그렇지 하고 넘기시지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증상이 아닙니다. 몸속에 나트륨과 수분이 과도하게 쌓여 있다는 신호이고 방치하면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도움을 주는 음식이 바로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은 의학적으로 이뇨작용과 수분 배출 효과가 입증된 식품입니다. 핵심 성분은 칼륨입니다. 칼륨은 체내에 쌓인 나트륨을 끌어내어 소변으로 배출하게 만듭니다. 쉽게 말해 나트륨이 수분을 붙잡아 두려 하면
칼륨이 그 손을 녹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호박을 꾸준히 드시면 몸속 과잉 수분이 빠져나가 붓기가 줄어듭니다. 제가 만난 6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부어 신발이 꽉 껴 고생하셨습니다. 약국에서 이뇨제를 권유받기도 했지만 장기 복용은 부담스러워 음식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권한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단호박을 껍질째 쪄서 하루 150g 정도 주 3회 이상 드시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특히 저녁보다는 점심이나 오후 간식으로 드시도록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늦게 드시면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 숙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달 후 환자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녁만 되면 다리가 무겁고 신발이 꽉 끼던 게 훨씬 나아졌어요. 실제로 다리 부종이 줄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체중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도 붓기가 빠지니 몸매도 달라 보였습니다. 이처럼 단호박은 단순히 기분만 가볍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혈관과 신장의 부담을 줄여 건강을 지켜줍니다. 단호박의 또 다른 장점은 풍부한 식이섬유입니다. 이 식이섬유가 장 속 노폐물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시켜 줍니다. 변비가 개선되고 화장실 가는 게 편해지니 몸속 독소가 쌓이지 않습니다. 노폐물이 오래 머물면 만성 피로와 면역력 저하로 이어지는데 단호박은 이를 막아 전신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더 효과적으로 드시는 팁도 있습니다. 첫째, 껍질과 과육을 함께 드세요. 껍질에 들어있는 성분과 폴리페놀이 혈관과 이뇨작용에 특히 유익합니다. 둘째, 저녁보다는 오전이나 점심에 드세요. 이뇨작용이 활발하기 때문에 밤에 드시면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최소 3주 이상 꾸준히 드셔야 눈에 띄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드셔서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단호박을 마음껏 드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 섭취가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또 당뇨 환자분들은 단호박의 당질 함량을 고려해 하루 200g 이내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단호박은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붓기와 부종을 줄여주는 자연 이뇨제이자 몸속 노폐물을 청소해주는 약 같은 음식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붓기와 노폐물이 사라져야 진짜 건강이 시작됩니다. 이제 단호박이 심혈관 건강 다이어트, 혈당 조절, 눈 건강, 면역력, 그리고 부종 관리까지 전신 건강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보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평소 버려왔던 단호박 껍질, 씨, 호박잎에 숨겨진 놀라운 건강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버리고 계시다면 오늘 이후로는 절대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호박 드실 때 껍질은 깎아버리고 씨도 다 버리시죠. 호박잎은 아예 생각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단호박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채소입니다. 껍질, 씨, 잎에 오히려 건강 성분이 더 농축돼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껍질입니다. 단호박 껍질에는 과육보다 훨씬 많은 폴리페놀과 베타카로틴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세포 손상을 막고 혈관 노화를 늦춥니다. 서울의대 연구팀은 단호박 껍질 추출물이 염증을 30% 이상 낮췄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껍질째 쪄서 드시면 혈관 건강은 물론 피부 재생과 면역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환자 한 분은 피부 건조와 주름으로 고민이 많으셨는데 껍질째 단호박을 꾸준히 드신 후 피부가 덜 건조하고 화장이 훨씬 잘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씨입니다. 호박씨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트립토판은 뇌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실제로 미국 연구에서는 트립토판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 시간이 평균 50분 늘고 숙면의 질도 개선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저도 불면증 환자에게 호박씨를 권해드린 적이 많습니다. 한 달 정도 꾸준히 드신 40대 여성 환자분은 밤에 자주 깨던 습관이 줄고 아침이 개운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호박씨는 건강한 지방과 식이섬유가 많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포만감이 오래가니 다이어트 중 간식으로도 훌륭합니다. 단 하루 한 줌 정도, 약 30g이면 충분합니다. 소금이 많이 들어간 제품보다 무염 호박씨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은 호박잎입니다. 호박잎은 뼈 건강과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칼슘과 철분이 풍부해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골밀도를 보완해 줍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이 많아 몸속 염증을 줄이고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병원에서 만성 피로로 힘들어하던 환자분들께 호박잎국이나 찜을 권했더니 대부분 피로감이 완화됐다고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섭취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껍질은 깨끗이 씻어 찐 후 부드럽게 드세요. 둘째, 호박씨는 생보다는 살짝 볶거나 구워서 고소하게 드세요. 셋째, 호박잎은 된장국이나 찜으로 조리하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단호박은 과육만 먹는 채소가 아니라는 걸 아셨을 겁니다. 껍질 씨 잎까지 활용하면 단호박은 진짜 약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탈이 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단호박 섭취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과 오늘 내용을 핵심만 모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화가 약한 분은 껍질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껍질에는 영양소가 많지만 위장이 약하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처음엔 과육만 드시고 위장이 적응되면 껍질 섭취량을 조금씩 늘리세요. 둘째, 알레르기가 있는 분입니다. 드물지만 호박이나 호박씨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분이 있습니다. 처음 드실 땐 소량만 드시고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시고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셋째,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칼륨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칼륨이 쌓이면 배출이 잘 안 되어 심장 박동 이상이나 혈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드셔야 합니다. 넷째, 다이어트 한다고 과잉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단호박은 저칼로리지만 당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150에서 200g 정도가 적당하고 이를 넘기면 체중이 오히려 늘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당뇨 환자분들은 저녁 늦게 단호박을 많이 드시는 걸 피해야 합니다. 혈당 조절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여섯째, 보관과 위생입니다. 껍질째 드시려면 반드시 소금물이나 식초물에 씻어야 하고 썰어둔 단호박은 냉장 보관 후 23일 안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로 단호박 드시고 경험한 변화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믿을 수 있는 정보만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